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스쿨입니다. 요즘 계단 오르실 때 숨이 차시나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무릎에 힘이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공원을 걸으십니다. 만보를 채우셨다고 뿌듯해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걸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스포츠 의학계의 전설이신 홍정기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이신 분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지도하신 분이죠. 그분이 50대 이상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유산소 운동 중단하세요. 지금부터 근육 운동 시작하세요.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수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부터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빠집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빠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다리 근육 1에서 2% 감소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근력은 6%나 떨어집니다. 균형 잡는 힘은 10%나 약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넘어질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낙상, 이 단어 아시죠?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미국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넘어지신 어르신 중 절반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연명 의료 때문에 와상 상태로 더 오래 누워 계시게 됩니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근육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근육은 몸의 범퍼입니다.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흔들리는 몸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으면 잘 안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큰 부상이 없습니다. 근육은 그냥 멋진 몸매를 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어르신 중 근력 운동하시는 분이 몇 %일까요? 겨우 15%입니다. 100명 중 15명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적지 않으신가요? 반면 미국 여성 75%는 아직도 유산소 운동만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운동 상식이 퍼져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못된 운동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욕심 부리다가 다치는 경우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는 진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만 보, 3만 보를 걸으십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됩니다. 근육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더 빠지고 관절만 상합니다.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무리하십니다.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몸에 안 맞는 운동만 하시는 겁니다. 몸이 유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스트레칭만 계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잘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유연한 사람은 오히려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몸의 균형을 맞춰야 하거든요. 반대로 몸이 뻣뻣하신 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스트레칭을 싫어하시고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야말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 몸이 더 불균형해집니다. 전문가에게 내 몸 상태를 확인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보 걷기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보계를 차고 다니십니다. 오늘 만보 채웠다고 뿌듯해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만보 걷기는 근육을 붙여주지 못합니다. 걷기는 중강도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홍정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보 걷기가 근육 붙여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걸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몸에 근육이 있어야 혈당이 조절됩니다. 만보만 걸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60대에는 골다공증이 옵니다. 70대에는 온몸이 아픕니다. 80대에는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누워 계시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근육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원 운동기구 잘못 쓰시는 겁니다. 공원 가시면 운동기구들이 많죠. 팔 돌리는 기구, 다리 흔드는 기구.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 쓰시면 다치십니다. 회전근개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낙상하시기도 합니다. 둘째, 너무 가볍습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어느 정도 무게가 필요합니다. 공원 기구는 그냥 기분 좋게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근감 소증을 막기엔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튜브 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요즘 홈트 영상 많으시죠?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운동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20대, 30대입니다. 60대, 70대 어르신 몸 상태를 모릅니다. 관절이 어떤지, 균형이 어떤지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다치십니다. 스쿼트를 깊게 내려가라고 합니다. 플랭크를 1분씩 버티라고 합니다. 못하시면 자책하십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그래서 아예 운동을 포기하십니다. 게다가 혼자 하시면 자세가 틀어집니다. 본인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몸이 알아서 편한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곳이 아픕니다. 부상만 더 악화됩니다. 꼭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5세에도 근육이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12개월 동안 근력 운동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허벅지 둘레가 14% 늘어났습니다. 근력은 36%나 증가했습니다. 75세인데도 말입니다. 믿기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도 괜찮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자라고 강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스쿼트 깊게 하고 플랭크 오래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내려가는 스쿼트 있죠? 그거 하지 마세요. 4분의 1만 내려가세요. 살짝만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이것도 운동입니다. 근육이 자극받습니다. 며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그때 조금 더 내려가세요. 2분의 1 정도요. 또 익숙해지시면 그때 더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으세요. 이게 바로 점진적 운동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근육에는 미세한 섬유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잠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깨우면 놀라서 상합니다.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조금씩 자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합니다. 신경신호도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홍정기 교수님이 추천하신 운동 5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기입니다. 진짜 뛰는 게 아닙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아시죠? 그 정도면 됩니다. 30초 정도 하세요. 익숙해지시면 1분 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깨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아리부터 시작해야 허벅지 근육도 잘 붙습니다. 두 번째,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스쿼트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하지 마세요. 의자 등받이를 꼭 잡으세요. 그리고 살짝만 앉으세요. 진짜 앉는 게 아니라 무릎만 살짝 구부리는 겁니다. 10번 하세요.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매일 하시면 곧 10번, 15번 할 수 있게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생깁니다. 세 번째, 벽 짚고 팔굽혀 펴기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벽을 향해 서세요. 팔을 뻗어서 벽을 짚으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살짝 굽혔다 펴세요. 몸이 벽 쪽으로 살짝 갔다 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팔 근육이 자극받습니다. 가슴 근육도 운동됩니다. 10번씩 하세요. 네 번째, 의자 등받이 잡고 버티기입니다.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버티는 거요. 그거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그 상태로 30초 버티세요. 손가락에 힘을 꽉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악력이 강해집니다. 악력이 뭐냐고요? 손아귀 힘입니다. 생수병 따는 힘입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사람이 일찍 돌아가신답니다. 악력은 건강의 지표입니다. 이 운동하시면 악력이 5kg이나 올라갑니다. 30초만 버티셔도 땀이 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바닥에 엎드려 수영 동작입니다. 실제로 수영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다리도 뒤로 쭉 펴세요. 그 상태에서 수영하듯이 팔다리를 움직이세요. 발차기도 하세요. 허리 근육이 운동됩니다. 엉덩이 근육도 자극받습니다. 뒤쪽 근육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 5가지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양치질 하듯이 루틴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세요. 저녁 식사 전에 하세요. 언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으실 겁니다. 나는 70대인데 이것도 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오히려 70대, 80대 어르신들께 더 필요합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60대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상체와 하체를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팔을 위로 쭉 뻗으세요. 앉으실 때 팔을 내리세요. 이렇게 전신을 같이 움직이세요. 협응력이 좋아집니다. 몸의 조화가 좋아집니다. 70대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균형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의자를 꼭 잡으세요.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안 되면 5초부터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의자에서 손을 살짝 떼보세요. 매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엉덩이 근육도 강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80대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강도를 낮추시되 자주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하세요. 한 번에 5분씩만 하셔도 됩니다. 쉬운 동작으로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만 들어 올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누워서 다리만 들어 올리세요. 이것도 운동입니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자주 근육을 깨우세요. 어떤 분이 또 물으실 겁니다. 나는 무릎이 아픈데 운동해도 될까? 관절염이 있는데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예 안 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운동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계시면 더 악화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가볍게 움직이니까 통증이 줄어들었답니다. 운동이 약입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픈 범위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프기 직전까지만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무릎을 구부리는데 90도에서 아프다고 칩시다. 그럼 60도까지만 구부리세요.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만 움직이세요. 매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이 구부릴 수 있게 됩니다. 70도, 80도 가능해집니다. 통증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동작의 70%까지 통증 없이 하실 수 있게 되시면요. 그때 가벼운 무게를 드세요. 500g짜리 물병도 좋습니다. 무게를 들고 같은 동작을 하세요.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관절을 보호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요.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요. 점진적으로 하세요. 자세가 좋아집니다. 통증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계단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안 좋다고 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계단 내려가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근육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씁니다. 이걸 이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일반 근력 운동보다 30%나 더 많은 근육이 움직입니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물론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난간을 꼭 잡으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리세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무릎이 오히려 강해집니다. 관절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다가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후 근육통은 괜찮습니다.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2에서 3일 지나면 좋아집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근육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3에서 4일이 지나도 통증이 그대로면요? 운동을 멈추세요.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근막이나 힘줄이 다친 겁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셌거나 자세가 틀렸던 겁니다. 쉬시면서 회복하세요. 다시 시작하실 때는 강도를 더 낮추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근육 운동을 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홍정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력은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집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10년 후보다는 당연히 오늘이 낫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근육은 자라고 강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홍정기 교수님 본인도 40대 때 후회하신답니다. 그때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걸 하고요. 전문가도 그러실 정도입니다. 우리는 더욱 아쉽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근육이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동성 내재 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손주 보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모시고 가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 합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 근육을 키우세요.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절 아프면 운동하지 말고 걸으래요. 틀렸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 운동 위험하래요. 틀렸습니다. 무릎 나쁘면 계단 내려가지 말래요. 틀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르신들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유튜브 보고 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등록하세요. 동네 체육관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돈이 아깝다고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중에 병원비 생각해 보세요. 무릎 수술하면 몇백만 원입니다. 고관절 수술하면 1,000만 원 넘습니다. 입원비, 재활비 다 합치면 더 많이 듭니다. 그것보다 지금 운동 배우는 게 훨씬 쌉니다. 게다가 건강한 삶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30대 여성의 악력이 60대 여성과 10%밖에 차이 안 난답니다. 경희대학교 연구 결과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젊은데도 근육이 없는 겁니다.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말랐는데 체지방은 30%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도 운동해야 합니다. 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근육 자산을 쌓아놔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덜 고생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이 운동하세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세요. 첫째,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둘째, 40대부터 근육이 매년 빠집니다. 방치하면 60대, 70대, 80대 더 심해집니다. 셋째, 75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넷째,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세요. 다섯째, 홍정기 교수님이 추천하신 5가지 운동 기억하시죠? 제자리 가볍게 뛰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 펴기, 의자 등받이 잡고 버티기, 바닥에 엎드려 수영 동작. 이것만 매일 15분씩 하세요. 여섯째, 연령별로 방법을 조금씩 바꾸세요. 60대는 상하체 같이 움직이기, 70대는 균형 운동 추가하기, 80대는 빈도 높여서 자주 하기. 일곱째, 관절염 있어도 운동하세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요. 여덟째,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유튜브는 참고만 하세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오늘 하세요. 지금 이 영상 끝나면 바로 하세요. 의자 앞에 서보세요. 등받이 잡으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5번만 해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일은 6번 하세요. 모레는 7번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일주일 후면 10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면 20번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면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6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건강해 보이네요.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운동합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손주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들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투자한 만큼 돌려줍니다. 아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줍니다. 건강, 활력, 자신감, 독립성. 이 모든 걸 선물합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지금부터 근육 통장에 저축하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넣으세요. 나중에 찾아 쓸 날이 옵니다. 아니, 안 찾아도 됩니다. 계속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핑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하루 15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의 4분의 1입니다. 그것도 못 낼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병원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약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요. 운동은 약입니다. 부작용 없는 명약입니다. 공짜 명약입니다. 그냥 몸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 약을 안 먹을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정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근력은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집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10년 후보다는 당연히 오늘이 낫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근육은 자라고 강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홍정기 교수님 본인도 40대 때 후회하신답니다. 그때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걸 하고요. 전문가도 그러실 정도입니다. 우리는 더욱 아쉽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근육이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동성 내재 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손주 보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모시고 가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 합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 근육을 키우세요.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절 아프면 운동하지 말고 걸으래요. 틀렸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 운동 위험하래요. 틀렸습니다. 무릎 나쁘면 계단 내려가지 말래요. 틀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르신들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유튜브 보고 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등록하세요. 동네 체육관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돈이 아깝다고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중에 병원비 생각해 보세요. 무릎 수술하면 몇백만 원입니다. 고관절 수술하면 1,000만 원 넘습니다. 입원비, 재활비 다 합치면 더 많이 듭니다. 그것보다 지금 운동 배우는 게 훨씬 쌉니다. 게다가 건강한 삶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30대 여성의 악력이 60대 여성과 10%밖에 차이 안 난답니다. 경희대학교 연구 결과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젊은데도 근육이 없는 겁니다.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말랐는데 체지방은 30%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도 운동해야 합니다. 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근육 자산을 쌓아놔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덜 고생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이 운동하세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세요. 첫째,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둘째, 40대부터 근육이 매년 빠집니다. 방치하면 60대, 70대, 80대 더 심해집니다. 셋째, 75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넷째,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세요. 다섯째, 홍정기 교수님이 추천하신 5가지 운동 기억하시죠? 제자리 가볍게 뛰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 펴기, 의자 등받이 잡고 버티기, 바닥에 엎드려 수영 동작. 이것만 매일 15분씩 하세요. 여섯째, 연령별로 방법을 조금씩 바꾸세요. 60대는 상하체 같이 움직이기, 70대는 균형 운동 추가하기, 80대는 빈도 높여서 자주 하기. 일곱째, 관절염 있어도 운동하세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요. 여덟째,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유튜브는 참고만 하세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오늘 하세요. 지금 이 영상 끝나면 바로 하세요. 의자 앞에 서보세요. 등받이 잡으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5번만 해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일은 6번 하세요. 모레는 7번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일주일 후면 10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면 20번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면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6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건강해 보이네요.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운동합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손주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들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투자한 만큼 돌려줍니다. 아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줍니다. 건강, 활력, 자신감, 독립성. 이 모든 걸 선물합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지금부터 근육 통장에 저축하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넣으세요. 나중에 찾아 쓸 날이 옵니다. 아니, 안 찾아도 됩니다. 계속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핑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하루 15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의 4분의 1입니다. 그것도 못 낼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병원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약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요. 운동은 약입니다. 부작용 없는 명약입니다. 공짜 명약입니다. 그냥 몸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 약을 안 먹을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정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근력은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집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75세에도 근육이 36% 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근육이 결정합니다. 근육 나이를 젊게 만드세요. 지혜스쿨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활기찬 매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근육 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만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혜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